이스라엘에서는 2026년 10월에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는 그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을 앞두고 외국 세력의 개입이 이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사이버 공격에 미처 지금 이스라엘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역시 이 선거와 이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이 사이버 공격 이런 게 여러 차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2019년 이제 베니 간츠 당시 야권 그 전 총리의 그 휴대폰을 해킹을 했습니다. 총리 두 양쪽을. 그 왜 그러냐? 베니 간츠와 이제 뭐 네타냐후 총리 간에 미략이 있다 막 이러면서 이게 그런 거를 이제 거짓 선동을 피는 거죠. 그래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이런 휴대폰 해킹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했냐면 이란에서 했던 것이죠. 정치 프로세스를 이제 선동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2025년 6월에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기간 중에 1200건의 영향력 캠페인 이스라엘 시민 대상으로 너넨 졌어, 깨졌어, 몇 명 죽었어, 네타냐후가 도망갔어 뭐 이런 식의 이제 거짓 선동을 이스라엘 시민들한테 퍼뜨린 거예요. 어허. 그리고 용키푸르 날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샤미르 의료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해서 이게 병원이 셧다운이 됐다는 겁니다. MRI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전달 마비가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란이 그러니까 모사드만 이제 대외 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란도 들어와서 이제 이런 사이버 공작을 하는데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 시민 대상으로 정보원 간첩을 모집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서 링크 클릭을 유도하고 고등학생까지도 이게 포섭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혼란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이렇게 미비되고 있다는 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가감사관이 지금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약간 요약 보고서예요. 구체적인 디테일은 안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이제 수개표인데요. 이스라엘 선거는 우리 전자개표는 안 씁니다. 투개표는 안 하는데 수개표로 뽑기는 하지만 국가검사관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선거관이 투표 통합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작 위협이 있다. 개입 대비가 부족하다. 어허. 그걸 했고 특히 어떤 식으로 공작이 들어가냐면 이게 사이버랑 오프랑 온오프에서 동시에 발생하는데 유권자 명부 조작, 결과 왜곡, 투표 집계 신뢰 상실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전무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가 사이버국 국장 요시 카라디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기간 혹은 단일 그 기간 안에 금융사고, 전력통신두절 이른바 디지털 CG 침공 상태가 있으면은 유권자들의 투표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사고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금융사고나 어떤 전력이나 통신 두절되면 투표장에 안 갈 거 아닙니까? 자기 일 하려고 위해서. 그러다 보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런 공작을 하다 보면 이제 투표 결과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는 공작이라고 이른바 초안전 인지전쟁이 이제 선거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이제 독재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럼 여차하면은 이스라엘에서도 부정선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물론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민들 스스로가 먼저 초안전이라든가 인지전이라든가 뭐 이런 그 선동전 이런데 너무 이렇게 휘둘리거나 일희일비하거나 부안해동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어떤 성숙한 의식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약간 서구 정부, 미국, 유럽,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 시스템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국의 경우는 이 반유대 음모론이 창궐한 이유도 코비드 이후에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가 붕괴했어요. 그래서 질병본부 CDC나 뭐 의료계, 뭐 학술 논문, 뭐 CNN 언론 다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가 붕괴돼가지고 미국 국민들의 뇌가 어떻게 보면 빠개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체제에 대한 신뢰도가 확 무너지고 학술 무너지고 대학도 엉망진창되고 하니까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치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공작이 들어오면 음모론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거 없다.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노려서 반유대 담론이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이게 통상적인 반유대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이 트래픽이나 이 폭을 보면 어마무시한 외부 공작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경우에도 비슷해요. 일단 사법 카르텔 난동으로 이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 그 다음에 10월 학살 테러를 미연에 방지 못한 군 정보 공안 당국에 대한 신뢰도 이스라엘 국민이 굉장히 상실 중에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아노미 상태에서
초안전 인지전이 들어오면 일반인들이 그걸 갖다가 조금 해체하기는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 이란 대리 세력, 카타르 다 포함해서 중국, 러시아 포함해서 칠면 무력 전쟁에서는 지정학 게임에서는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를 갖다가 건드냐면 이스라엘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갈라치기 위해서 마가에 개입하고 이런 식의 초안전과 이제 인지전을 벌리면서 어떻게 승기를 잡겠다. 왜 무력전 지정학 게임에서는 이스라엘한테 작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술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호주 테러 사태도 결국에는 다 같은 문제예요. 맥락들이. 그러니까 PC 좌파들이나 이런 극좌파 단체가 오면서 이렇게 국경 개방해가지고 테러리스트 창궐하게 된 이런 이유들이 결국에는 이제 다 터져 나온 것이고 사람들이 못 믿어요. 저도 호주 매체를 사건 발생 딱 봤는데 IS라는 얘기가 한참 후에서 나와요. 뭐 무장용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무장용의자 했다가 이게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알고 보니까 모사드래. 뭐 이런 음모론이 삽시간에 퍼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마가진형 애들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음모론에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뇌수들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호주 시드니에서 일어난 그 총격범을 모사드라 그래요? 그런 이제 음모론이 반박되지 않으면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캔데스 온이나 이쪽에서는 만물 모사드 설이에요. 뭐 찰리 코크도 모사드가 죽였다, 이스라엘이 죽였다. 음모론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층한테 소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한 투표 블락이 움직일 정도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야,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젊은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귀 얇게 여기저기 막 휘둘리면 안 되고 일단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라는 게 참 심각한 문제네요.